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로잉 작가 이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의 곽지 해수욕장, 곽지 해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좀 살려주고 싶은, 선의 느낌을 최대한 좀 살려주고 싶은 그림에는 펜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추럴하거나 좀 자연스럽게 보여지길 원할 때는 연필로 저는 스케치를 하고 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는 조금 더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연필 스케치로 스케치를 잡고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바위나 돌 무더기를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위나 돌을 그릴 때는 너무 각지게 그리는 것보단 최대한 관찰을 많이 하셔서 돌의 구불구불한 움직임, 그리고 이렇게 휘어짐,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찰을 하셔서 표현을 해주시고, 손의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손의 힘을 최대한 빼준 상태에서 선을 그래야지 선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게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구조물들을 그리실 때, 돌무더기나 뭐 다양한 아예 복잡한 도시, 골목길들을 그리실 때 구역을 좀 나눠 놓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그리다가 보면은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기 좀 귀찮아지거나 지루해질 때, 그럴 때는 잠시 멈춰 놓으시고 다른 부분에 있는 형태들을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잡한 부분들을 다시 마무리를 좀 해줘 가면서 그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이 너무 지루해지지 않고, 하나의 큰 포맷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서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구조나 형태도 구역을 좀 나눠 놓고 좀 세분화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역 설정하시는 거, 구역을 나누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채색을 하기 전에 내가 이 그림을 어떤 순서, 그리고 어떻게 채색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 그리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하늘 부분부터 채색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번짐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려고 먼저 백붓을 이용해서 넓게 물을 발라놓고 그 위에 무채색을 입혀가고 있습니다. 자, 무채색을 만들 때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비율을 7:3 정도로 많이 사용해서 좀 파란 느낌이 들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너무 어두워지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밝아지지도 않게 비율을 좀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을 좀 물을 많이 타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베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 베이스를 채색을 해주실 때 좀 맑게 만들고 싶으시면 물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 많이 어두워지면 당연히 그 위에 만들어지는 색들은 점점 더 어둡게 됩니다. 아니면 더 진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내 그림이 왜 이렇게 채색이 두텁지? 내 그림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내가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너무 어둡게 칠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처음 색을 올릴 때는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색감이 마르면서 색감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빠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설령 마르고 나서 이제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색감이 빠졌을 때 추가로 더 올려주거나 진하면 닦아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가면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닷물을 채색할 때 셀루리안 블루와 옐로우 그린이라는 색을 조색을 해서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칠을 하고 있습니다. 칠하고, 자, 지면을 채색할 때 너무 노랗게 채색을 하면 그림이 좀 붕 뜨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엄버와 번트 시에나 또는 옐로우 오커를 조색을 해서 물을 많이 섞어서 베이스를 최대한 밝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색이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자, 채색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실수와 실패를 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실패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 실수를 줄여가고 실패를 줄여가면서 완성된, 또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림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연습하고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잘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집어먹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채색은 과감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채색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위를 칠하고 있는데요. 이 바위를 칠하는 색은 무채색입니다. 하늘을 채색했던 색감과 동일하죠.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을 조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하늘을 채색할 때는 비율을 거의 7:3 내지 8:2로 울트라마린을 훨씬 더 많이 써주었다면, 자, 바위는 비슷하게 5:5 정도 써주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울트라마린 색을 조금씩 필요한 곳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좀 더 브라운의 느낌을 내주기도 하고 좀 더 파란 느낌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감들을 맞춰가시면서 바위의 형태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색을 베이스로 사용하면서 두 가지 색을 추가로 입혀줄 때, 섞어가면서 추가로 입혀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붓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작업의 속도나 능률도 오르기 때문에 붓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좀 제 나름대로 편안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을 칠할 때 면을 메꾸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의 형태 안에는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부분, 밝은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중간톤이 있을 테고, 또 어두운 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지어서 그림 안에서 표현을 해준다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도드라지는 그림들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입체감 있는 그림들을 그려나갈 때 내 그림은 평면에서 입체감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원근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색감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색감에도 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색감을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멀어질수록 훨씬 더 연하고 흐릿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고, 동시에 거리감도 당연히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원근감을 나타내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암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명암 대비가 이루어지려면 훨씬 더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두운 곳에 조금 더 진하게 넣는 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밝은 곳들을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그림은 어두워지게 되고, 어두운 곳들을 확실하게 어둡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림이 자꾸 평면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어둡게 넣을 수 있도록 조율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맞춰가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좀 진하고 중간 단계, 멀리 있는 건 좀 더 연하게,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가면서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해변가의 모래를 표현할 때는 조금 더 물론 매끈하고 그리고 곱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거칠게 그 모래사장의 느낌들이 좀 나도록 좀 거칠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거칠게 표현을 할 때는 갈필이라는 표현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갈필이란 불 끝에 물감을 슬쩍 묻혀서 슬쩍 지나치듯이 그리는 방법을 갈필이라고 합니다. 자, 갈필로 표현을 하는 연습들을 좀 해오시면 나중에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물결의 일렁임 이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하고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갈필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채색에는 수많은 표현 방법과 기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단순합니다. 번짐, 그리고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가 되는 방법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기법들이 얹어지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장 기본적인 명암 대비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굉장히 탄탄한 그림들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고 흩날리고 이런 효과적인 방법들을 아무리 많이 해보셔도 그림은 종이장처럼 좀 얇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완성도는 얄팍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가벼운 소스를 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바닷속에 잠겨있는 암석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채색할 때는 당연히 육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바위나 돌들보다 훨씬 더 연하게 색감을 넣어야 되겠죠.
바닷속에 암석을 그려놓고 나면 그 위에 이렇게 물결을 만들어 줍니다. 바다 위에서 보여지는 좀 연하고 살짝 짙은 그런 느낌의 물결을 만들어 주시면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표현을 할 때 색감을 또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한다면 이때 거친 바다의 풍경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도를 만들어 넣으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비워놓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하얀 부분들을 남겨놓고 표현을 하시면 훨씬 더 그런 파도가 일렁이거나 아니면 햇살이 반짝거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기 시작한 지 초창기에는 붓 하나로 모두 다 그림을 다 표현을 했는데요. 넓은 면도, 작은 부분도, 조그만 부분도 다 붓 하나를 사용해서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 모양을 가지고 조금 바꿔서, 다양하게 바꿔서 내 필요에 따라서 채색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굵은 붓, 중간 붓, 가는 붓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붓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붓으로 작은 부분을 칠을 하려고 하신다 보면은 기술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넘쳐나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채색하는 것보다 칠이 더 주변으로 많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색감을 채색을 하실 때는 좀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가지 다양한 붓들을 이용하셔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그림이 완성 단계가 되어가면서 중요한 마무리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줌으로써 그림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거나 메꿔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작업은 내가 그림 그렸을 때 빈 곳은 없는가, 조금 더 살려줄 포인트는 없는가, 그리고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포인트 부분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확인을 하면서 그림을 맞춰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위에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그리고 밝은 면을 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흰색 과슈를 사용해서 살짝 느낌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때 이 과슈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사용을 하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비워놓고 표현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붙여놨던
마스킹 테이프도 떼어주세요. 자, 이 그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